안녕하십니까. 저는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유대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위 분들 중에서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턱관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턱관절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이럴 때 씹는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음식을 먹는다는데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삼킬 때 보시면 삼킬 때 턱이 이렇게 꽉 물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삼키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이렇게 턱관절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더 중요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잠시 잘 들어보십시오. 턱관절 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성인 4명 중에 1명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근데 자기가 본인 스스로 턱관절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제일 처음에 인지할 수 있는 게 턱에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턱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나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음식물을 씹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찌그덩 찌그덩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턱관절 장애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잡음 뒤에는 이제 턱이 잘 안 열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치를 해준다, 방치를 한다든가 내지는 이게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턱이 벌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통증은 꼭 턱 주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귀 속이 아프다든가 이런 다양한 증상을 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라면도 못 드실 정도로 그러신 분도 있고, 도저히 이제 고체나 이런 걸 드실 수가 없어서 빨대로 해서 그런 이제 유동식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좀 턱관절 통증이 있다 싶으면 빨리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더 악화되는 걸 막으시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Z형 개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턱이 이렇게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같이 동시에 벌어지고 닫혀야 되는데 이게 벌어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열리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여러분이 보통 벌리면은 잘 벌어져야 되는데 턱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벌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턱이 안 벌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빠져서 또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하신 분들은 여기 턱이 안 빠지게끔 이렇게 붕대로 묶어 놓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샌드위치를 먹는다 턱을 약간만 벌려야 되는 경우에도 턱이 잘 빠져서 그런 거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으신 게 뭐냐면 이갈인데요.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갈이 하시는지 잘 몰라요. 이갈이를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턱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턱이 아프다든가 두통이 생긴다든가 뒷목 어깨가 뻐근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갈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를 자꾸 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가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가 다 갈아져서 일자로 이렇게 대표로 갈아놓은 듯이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갈이를 좀 오래 했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를 악무시면 근데 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적에 내가 긴장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를 이렇게 악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해진 경우가 이제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3차 신경통이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우리 안면 쪽을 나오는 신경인데요. 뇌에서 바로 직접 나오는 신경입니다. 이게 턱에서 눌리게 되면은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3차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안 물어봐도 표정만 봐도 이분이 3차 신경통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입안 속이 쪼여든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턱이 자기 마음대로 좌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좌우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턱이 자기 마음대로 꽉 물린다든가 그 자기가 인지를 하지만은 이거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고통이 그 말로 못할 정도로 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턱에 이제 어떤 유형이 턱관절 그 장애가 잘 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턱관절 주위에는 그 내신경이 지나가는데요. 내신경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그 9개가 턱관절 주위로 지나갑니다. 근데 내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이런 이목구비 질환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신경 하나는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오장육부를 이렇게 그 관리하는 이제 그 신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턱관절 주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분처럼 그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서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듣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윗니가 아랫니를 1, 2mm 정도 덮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래턱이 뒤로 밀려서 올라가 있죠. 그러면 턱관절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좁아지게 되면은 이쪽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걱턱이신데요. 이분은 아래턱이 그 위턱보다 나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미관상으로 좀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악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쪽 턱관절 주위로 내신경 12개 중에서 9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이목구비에, 그러니까 눈, 코, 귀, 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턱관절이 이게 뇌가 머리뼈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22개의 머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관절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턱에서 우리가 턱을 움직일 때 특히 많이 쓰이는 근육이 네 쌍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측두골에 붙는 근육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요 아치 쪽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노란 뼈가 있잖아요. 이 노란 뼈가 나머지 뼈를 중심에서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턱을 움직일 때 이게 근육이 사용되는데 턱이 한쪽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이 뼈를 잡아 틉니다. 잡아 틀게 되면은 이 뼈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관절로. 그러면 뭐 눈 크기가 다르다든가 눈이 한쪽이 처진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비중격도 같이 직관절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입이 틀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염이 생긴다든가 이명이 생긴다든가 뭐 눈이 침침하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코가 틀어지고 눈 크기도 다르고 말할 때 한쪽 입만 올라간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전부 다 이쪽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턱을 오래 쓸수록 또 고장이 잘 나겠죠. 애기들은 안면 비대칭인 애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이를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그 좌우 비대칭이 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래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뒤에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그 요약을 해보면요, 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뇌입니다. 뇌. 뇌가 그 가장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특히 우리가 씹을 때 그 씹는 악력이 그냥 단순히 씹거나 우리가 말하거나 삼킬 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씹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어디로 작용하냐면 우리 몸에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자극을 줘서 우리가 항상 머리가 맑게 깨어 있도록 작용을 하는 건데 턱이 틀어지게 되면 그게 비정상적인 자극이 가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다든가 항상 피로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그 뇌에서 그 눈, 코, 귀, 입으로 가는 신경들이 그 지나가는 통로들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그 눈, 코, 귀, 입 질환이 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 그 이명,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비염 축농증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턱관절 장애에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한쪽 입이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턱관절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면 비대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시면은 그 쌍꺼풀이 한쪽에 졌다든가, 눈의 크기가 작다든가, 똑바로 섰는데도 한쪽 눈이 처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안면 비대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가 휘었다든가, 그다음에 입이 삐뚤어졌다든가, 그다음에 턱이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 크기가, 좌우 턱이. 그리고 또 관골이 한쪽이 큰데 한쪽이 작다든가, 그리고 요 눈끝에서 입 끝까지 요거 길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일반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게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 아, 뼈가 볼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얼굴 전체 뼈가 틀어져서 그게 그 비대칭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뼈를 깎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뇌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의 줄기란 말입니다. 우리 뇌는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안에 있는 게 뇌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고도의 사고를 한다든가 언어 기능을 한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딱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등 동물로 갈수록 뇌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중추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심장을 뛰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잠을 잔다든가, 그리고 정서, 감정 표현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뇌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관만 살아있고 이제 의식이 죽어 있는 상태를 그걸 이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우리가 잠을 못 잔다든가, 그리고 또 사경증이라고 질환이 있습니다. 사경증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이 환자는 정면을 주시하고 싶어도 정면을 주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목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자기 의식대로 이렇게 목을 가눌 수가 없는 질환이에요. 심할 경우에는 온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뇌에 이제 신호 전달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턱의 비틀림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안면 마비 질환 환자신데요. 그런 이제 구안화사 환자들은 5번이나 7번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 신경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이 이렇게 틀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확인을 해보면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유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은 밥을 먹거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입을 움직이는데 눈이 같이 깜빡거린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신경이 같이 유압이 돼서 그래요. 그런 경우도 턱관절 장애에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잘 아시죠? 예. 이런 경우도 이제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오면서 비정상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 턱관절이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턱관절 장애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틱이나 뚜렛 장애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틱이나 뚜렛 장애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든가, 머리를 예를 들어서 머리를 흔든다든가, 팔을 든다든가, 내지는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가, 심하신 분들은 욕을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애기들이 이제 이런 이제 질환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다 뇌질환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도 뇌에 이제 이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애기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애기들 비염 환자들 많으시죠. 예, 비염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비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됩니다. 코로 이제 숨을 쉬는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쉬는 바람이 들어가서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머리는 식혀주고 그게 따뜻한 바람이 폐로 들어가야 돼요. 폐로 바로 찬바람이 들어가면 그 감기나 이런 질환에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비염 있는 애기들은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고 이제 입을 벌리게 있으면서 머리도 맑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침을 삼킬 때마다 이 혀가 위턱을 밀어 올려요. 그래서 요 상악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상악을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비염이 지속될 수도 있고 나중에 숨을 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학업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턱이 앞으로 이제 나온다든가 턱이 뒤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또 2차적으로 또 병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턱관절 장애가 오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가 빠지게 되면은 바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따 하지 귀찮고 무섭고 해서 결손치아 방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결손치아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받쳐주는 게 하나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이가 누워야 됩니다. 그러면 턱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턱의 그 위치를 맞추는 게 사실은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치아이기 때문에 결손치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치과에 가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턱을 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턱을 개면 어찌 되겠어요? 요 위쪽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저 신경이 자극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턱을 개는 습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턱관절 질환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징어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고, 껌 자주 씹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이제 딱딱한 거 많이 씹으시면 안 돼요. 딱딱한 거 많이 씹을수록 이쪽에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신경이 많이 눌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질환들이 많이 오니까 딱딱한 거 절대 씹지 마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한테도 턱관절 질환이 많이 옵니다. 거의 90%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올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턱관절 자체에 직접적인 그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척추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게 턱관절 장애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턱관절 장애와 그다음에 척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자세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데 그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꾸부정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척추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척추가 틀어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척추가 이렇게 만국을 거리게 있는 게 정상적인 이제 자세입니다. 근데 꾸부정하게 앉으면 이렇게 휘겠죠. 그럼 눌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요 뒤쪽으로 요 디스크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디스크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뒤쪽이 나오는 신경을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에도 안 좋지만은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턱관절 장애도 나중에 같이 온다는 걸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보시면 그 턱을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으로 씹으신 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씹으신 분은 왼쪽.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그 턱을 많이 씹으시는데요. 한쪽만 자꾸 씹으시는 것도 턱관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한쪽은 퇴화되고 한쪽은 자꾸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좌우 이제 편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 내가 도대체 턱관절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판별을 해야겠죠. 예. 앞에 것도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만은 그 직접적으로 판별해보고 싶으시면 자기 세 손가락을 턱에 한번 집어넣어 보셔서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개구 장애가 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중지를 귀 앞에 바로 갖다 대시고 턱을 최대한 벌렸다 닫았다 할 때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한쪽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아 내가 턱관절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침을 연속해서 3번 못 삼킨다든가 입을 열고 닫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턱이 지그재그로 열린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그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턱을 벌릴 때 한쪽만 턱관절이 이렇게 열리고 한쪽은 또 안 열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턱관절 그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턱관절 치료를 이제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뭐 그 주사나 침이나 이렇게 집어넣는 자임요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부분 다 첫날 오시면은 이게 턱관절 통증이 많이 사라지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턱이 이렇게 한쪽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수평을 맞춰주게 되면은 원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턱이 이제 제자리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재발이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생활 그대로 턱이 나빠지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다시 이제 그 나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보톡스 치료나 아니면은 뭐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좌우 균형 맞추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턱관절 치료법에는 이제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5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그 바른 자세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척추가 안 좋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해놔도 자세가 나쁘면 이게 다시 또 턱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만증 환자들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그 측만증이 악화되는 그 자세를 계속 하게 되면 턱이 더 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만증 환자들 보시면은 턱이 이제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해보면. 그 입안에 이제 물리는 장치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단 한 번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왜냐면은 그 턱에 이렇게 수평 균형을 이제 저희가 맞추게 되는데요. 한쪽이 이렇게 좁아지고 한쪽은 넓혀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쪽이 좁아진 쪽으로 자꾸 신경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좁아진 쪽을 넓혀주고 넓어진 쪽을 좁혀줘야겠죠. 그래서 그 높이를 찾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높이를 맞추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2m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턱관절의 정확한 높이를 찾기 위해서 이게 한 장에 0.05mm입니다. 20분의 1mm인데 이 그 측정기를 넣어서 하나하나씩 그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턱의 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냐면은 그 척추가 바르게 되는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 턱과의 위치를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턱하고 척추하고는 바로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턱이 바로 되는 위치는 척추가 결국 바르게 되는 위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가 바르게 되는 위치를 잡아서 그 턱이 이제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요 두껍기가 턱에 이제 이게 너무 좁아져 있으면 이걸 좀 넓혀줘야겠죠. 그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것과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기울어진 거를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이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신 분들 많아요. 이 좌우로 이렇게 그 틀어진 거를 그 얼굴의 정중선에 딱 맞춰서 그 장치를 또 제작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평 균형은 이제 그 턱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두께를 조절해서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여준 장치는 잠시 끼고 이제 교정이 일어나면 다시 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 턱관절 주위에는 그 68쌍의 근육이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그 4개 쌍이 가장 이게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근데 그 직관절 쪽으로 관련 있는 근육은 68쌍이기 때문에 이 턱관절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긴장하고 꼬였던 이제 근육이나 인대들이 풀리면서 그 원래 맞았던 장치가 또 안 맞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끼고 다시 빼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 장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턱에 맞게끔 이제 이를 이제 이동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가 틀어지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가 그 턱관절의 정상적인 위치에 맞도록 교정해 주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턱하고 척추하고는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추 교정을 해줍니다. 경추가 그 직접적으로 뒤에서 만져보면은 이제 틀어진 뼈하고 그 어느 방향으로 틀어졌는지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이제 턱관절을 치료하는데 아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관절 틀어진 지 오래되면은 골반도 같이 틀어져요. 예, 골반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골반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받치는 블럭 있죠? 요 블럭이 이제 틀어진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그 자기 몸무게에 눌리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틀어진 그 골반도
그 제자리에 오게 되는 치료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또 얼굴 쪽으로도 턱관절 장애 같이 오신 분이에요. 턱정축이 심해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심하다고 이제 처음에 치료를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돼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중격 망곡이 있으셔서 또 축농증도 심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또 치료받고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왼손 또 저리는 것도 있고 무릎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있으셨는데 요것도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턱관절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도 이제 좀 심하신 분인데 그 턱이 이분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턱이 돌아가면서 근육이 막 긴장이 되니까 이게 얼얼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막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이제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씹으면 뼈가 너무 아프대요. 뼈가 너무 아파서 씹지를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씹기가 싫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씹으면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그러니까 소화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뒷목, 어깨, 등, 허리, 가슴, 옆구리 통증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척추에 인해서 이제 기인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턱관절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배, 허리에 생리통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료하고 나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가 이분은 목이 자기 목 같지 않대요. 어깨하고. 만지면 자기 살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이분이 엎드리면 보통 이제 목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C컵을 그리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목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신 분이었는데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장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원에 안 오시려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른 자세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를 앉는 방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기대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등 받침대가 없는 의자에 앉으셔서 허리에 힘을 주고 딱 앉으시면은 이런 질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이 자세만 바르게 하시면 병이 50%는 저절로 낫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자세가 중요하니까 일단 치료보다 우선하는 게 이 좋은 자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해보고도 내가 좀 계속 몸이 안 좋다 싶으면 그때는 오셔서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턱관절 장애하면은 턱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신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 내가 다른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한번 그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그 진료 받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